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로앵커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건물주가 될 수 있는 방법, 가장 적은 돈으로 가장 손쉽게 건물주가 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바로 리츠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까 하는데요. 내 월급 모아가지고 건물주가 되기는 힘들 것 같고, 그런데 TV 보면 나 빼고 다 건물주야, 다 건물 한 채씩은 갖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적인 느낌을 갖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를 하고 계시다면 리츠에도 투자함으로써 건물주 같은 느낌을, 그런 효과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나쁘지 않죠. 그래서 리츠 소개를 한번 해드릴게요. 일단 리츠가 무엇이냐 생소하신 분들도 있을 테니까요. 부동산 투자 신탁이라는 건데요. 그러니까 부동산 자산을 기초 자산으로 한 투자 상품입니다. 그러니까 그 리츠가 갖고 있는 부동산 자산에서 나온 이익을 일정 부분 투자자들에게 배당하는 걸 말하는데요. 일종의 부동산 간접 투자라고 보시면 되죠. 사실 진짜 건물 사려면 돈이 어마어마하게 있어야 되고 각종 서류 작업부터 복잡한 일이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직접 구매는 힘들고, 부동산 펀드라는 것도 있는데 이것도 어떤 최소 투자 금액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 하한선이 있는 건데, 리츠 같은 경우에는 소위 말 그대로 이 표현 많이 쓰는데 커피 한 잔 값으로 건물주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소액을 투자해서 여기서 나오는 자산의 수익을 내가 함께 쉐어하는 거죠. 이 배당 가능 이익의 90% 이상은 꼭 배당을 하도록 정해져 있는 게 이 상품이기 때문에 임대료처럼 우리가 분기나 아니면 반기별로 배당을 꼬박꼬박 받게 되는 거고, 이러니까 거기에서 나온 임대 수익을 내가 가져가는, 그러니까 건물주가 된 것 같은 효과를 얻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 리츠가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인기가 많은 상품은 아니었죠. 그리고 예전에는 이거 잘 안 팔리는 물량, 아니면 좀 소외된 어떤 공공기관이나 다른 기업들의 물량들 이거 부동산 자산으로 모아놓고 리츠로 처분한다라는 좀 안 좋은 얘기들까지 있긴 했었는데, 요즘은 완전히 그 개념이 달라졌습니다. 투자자들의 투자 수준 이게 월등히 높아졌기 때문도 있겠습니다만은, 요즘에 보면 그 리츠 안에 있는 부동산 자산도 굉장히 우량할 뿐만이 아니라, 그냥 전 세계 글로벌 경제를 봤을 때도 최근에 주식 시장에서도 인플레이션 때문에, 그러니까 각국 중앙은행에서 테이퍼링하고 긴축으로 들어가고 금리 올리고 이런 얘기들로 주식 시장이 충격을 받고 좀 지지부진했었잖아요. 그런데 이런 흐름에 나름 해지할 수 있는 게 바로 리츠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국면에서는 임대료도 상승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면 그 부동산 수익이 좋아지는 거고, 이건 자연스럽게 배당 이익 증가로 이어질 수가 있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얘기가 나온 김에 리츠의 장점을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일단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소액으로 투자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안정적인 배당금이 계속 나온다라는 거죠. 여기에 절세 혜택은 플러스 알파가 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금리 상승 국면에서 주식 시장이 좀 조정을 받을 때 나름 이거를 해지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리츠 상품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요즘에 그 IPO 시장에서 고평가 논란이 계속 많이 있어 왔잖아요. 때문에 예전에는 무슨 따상이 당연한 것처럼 생각이 되다가, 요즘에는 따상은커녕 오히려 고꾸라지는 경우들도 많고, 고평가 논란이 꼬리표처럼 아주 붙어 다녀가지고 상장 이후에도 주가가 좀 지지부진하거나 급락하는 경우들도 심심치 않게 볼 수가 있는데요. 리츠 상품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의 감정평가를 철저히 받은 이후에 이걸 상품으로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국책기관으로부터 평가를 이미 받은 거고, 이걸 토대로 상품을 만드는 거니까 어떤 고평가 논란에서 좀 자유로울 수 있다, 상대적으로 자유로울 수 있다라는 장점 아닌 장점도 최근에서는 매력 포인트로 부각이 되고 있는 거죠. 장점 간단하게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는데, 오늘 제가 이 리츠를 영상으로 만든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내일 상장하는 SK 리츠 때문입니다. 지금 영상을 만드는 게 9월 13일 아침이니까요. 내일 이제 SK 리츠가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을 하게 되는데요. 공모 반응이 꽤 좋았습니다. 기관 수요 예측에서 73조 5천억 원이 몰렸고, 경쟁률로 봤을 때 수요 예측이 452대 1, 그리고 공모 청약 경쟁률이 552대 1이었는데 이거 둘 다 지금까지 역대 리츠 공모 경쟁률 중에 1위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시장의 관심이 높은 거죠. 그리고 청약 증거금으로 19조 3천억 원 역시 나쁘지 않게 자금들이 몰렸습니다. 물론 일반 사기업에 비해서 적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리츠 안에서는 꽤 선방을 한 흥행을 한 상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SK 리츠 같은 경우에는 업계 최초로 분기 배당을 실시하기로 하면서 또 화제가 됐었습니다. 연간 목표 수익률을 한 5%대로 잡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한 분기로 한 1.4에서 1.3% 정도 분기 배당을 받을 수 있다라는 얘기이기도 하거든요. 요즘에 은행 가서 적금 들면 1년에 1점 몇 프로 받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분기 배당에 1점 몇 프로, 그리고 연 한 5%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SK 리츠뿐만이 아니라 올해 상장 예정인 혹은 최근에 상장한 리츠가 뭐가 있느냐,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부동산 투자를 할 때도 아니면 뭐 여러분들 집 이사를 갈 때도 이게 어디에 어떤 건물인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리츠도 똑같아요. 그냥 이런 리츠가 있구나, 롯데 리츠가 있구나, SK 리츠가 있구나 라고 해서 그냥 이게 좋다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부동산 자산이 뭐가 포함되어 있는지에 따라서 이거 앞으로 수익이 더 생기겠는데, 아니면 이건 좀 위험하겠는데 라는 판단을 하실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주요 리츠들, 상장 예정이거나 최근에 상장했던 리츠들의 기초자산을 한번 정리해봤거든요. 함께 확인을 해보시면, 일단 지난 8월 27일에 D&D 플랫폼 리츠가 상장을 했는데요. 이 상품의 기초자산으로는 그 베간 파스토 물류센터, 세미콜론 물레, 그리고 일본 오다와라 물류센터가 포함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앞서 말씀드렸던 SK 리츠 같은 경우에는 SK 본사 건물 서린빌딩하고 SK 네트워크스 주유소 116곳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만약에 이 리츠가 나중에 자산을 더 편입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SK텔레콤이랑 SK하이닉스 사옥의 우선 매수 협상권도 이미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나중에 편입 가능성도 있다라는 점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11월 중에 신한 서부 T&D 리츠가 상장할 예정인데요. 아마 서부 T&D라는 기업이나 종목 알고 계셨던 분들은 익숙하실 것 같습니다. 여기 리츠 자산이 용산 그랜드머큐어 그 호텔하고요, 인천 스퀘어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11월에 상장 예정인 것 중에 특이한 게 하나 있는데요. 미래셋 글로벌 리츠입니다. 근데 여기 기초자산을 보면 아마존 휴스턴, 페덱스, 템퍼, 그리고 인디애나폴리스, 그리고 스페인 아마존 물류센터가 기초자산으로 돼 있어요. 우리가 언제 아마존의 물류센터를 소유하겠어요? 내가 언제 페덱스 건물을 소유해가지고 이익을 쉐어할 수 있겠냐고요. 그러니까 이런 게 나름 재밌고 매력적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 기초자산에서 나오는 부동산 수익을 내가 배당으로 받을 수 있다라는 부분이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 어떤 포트폴리오 안에서 일정 부분 비율을 유지하신다면 주식시장에서 해지 역할도 할 뿐더러 금리 인상 시기에서 수혜도 받을 수 있고, 특히 부동산 수익, 그리고 근본적으로 나아갔을 때 그 부동산의 가치가 상승함으로써 나올 수 있는 또 효과를 일정 부분 가져갈 수 있다라는 거니까 리츠에 대해서도 한번 긍정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만 제가 다 좋은 얘기만 할 수는 없죠. 리츠도 투자 상품이기 때문에 이건 좀 유의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물론 배당 수익률이 꽤 높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5%대 배당 수익률도 있고, 찾아보시면 연간 배당 수익률이 한 7에서 8% 정도 되는 리츠 상품들도 있거든요. 지금 은행 이자율 생각하면 어마어마하게 매력적인 건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참 또 양날의 검인 게, 리츠 역시 HTS 상으로 봤을 때 그냥 우리 눈에는 종목 중에 하나고 또 주가 움직임이라는 게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매우 장기적인 관점에서 내가 그 흐름 신경 안 쓰고 배당만 꼬박꼬박 받겠다, 그래서 배당 수익률을 한 8%인 걸 가정했을 때 10년 정도 되면 원금만큼 배당을 받는 거니까 난 상관없어 라고 생각하시면 마음이 편할 텐데, 만약에 단기적으로 갖고 있는 상태에서 주가가 과도하게 빠질 때, 그러니까 내가 연간 배당 수익률보다 주가 하락률이 더 높을 때, 이때는 결과적으로 좀 손해를 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가가 이렇게 빠져서 손절했을 경우에는 오히려 손해를 볼 수 있는 장사가 됩니다. 이거는 꼭 알고 계셔야겠죠. 그러니까 무조건 이익이 난다라는 건 아니에요. 배당을 많이 받긴 하는데 주가가 그거보다 더 과도하게 빠진 상태에서 내가 만약에 손절을 한다라면 결국에 내 투자금은 마이너스가 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배당 수익률이 몇 %다라는 거에 혹해서 무조건 들어가기에는 역시 투자 위험이 있다라는 겁니다. 특히나 배당 수익률을 구할 때는 현재 주가 수준이 고려가 되기 때문에, 이 말인즉슨 리츠 같은 경우에 물론 다른 종목도 다 비슷하긴 합니다만은 얼마나 저가의 매수를 하느냐에 따라서 배당 수익률도 달라질 수가 있는 거고, 결국 내 이익금도 크게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투자 시에는 이 부분 꼭 참고하시길 바라겠고, 우리가 정말 이 리츠를 통해서 부동산 투자를 한다라고 마음을 먹으시면, 그러니까 리츠가 난 이건 주식 종목이 아니라 정말 내가 부동산 투자를 한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주식 같은 경우에야 뭐 오늘 사서 오늘 오후에 팔거나 내일 팔거나 다음 주에 파시는 분들도 많지만, 여러분들이 건물을 샀을 때 이게 약간 좀 흔들림이 있다고 해서 다음 주에 그 건물을 팔고 다음 달에 팔고 그러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리츠도 그런 개념으로 진짜 장기적인 관점에서 내가 안정적으로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상품으로 생각을 하셔야지, 이거를 주식 종목처럼 생각을 한다면 결과적으로 좀 안 좋을 수도 있다. 설사
주가가 빠진다 하더라도 나는 배당 수익으로 만족해, 그리고 장기적으로 가지고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리츠가 매력적이겠지만 난 그냥 시세 차이만 잠깐 노리고 말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리츠가 오히려 손해일 수도 있고, 혹은 비자발적인 장기 투자자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여지도 있으니까 이 부분은 꼭 주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리츠에 대한 관심도도 늘어나고 있고, 그리고 충분히 투자에는 매력적인 투자 상품이기 때문에 한번 소개를 해드렸고, 말미에는 좀 주의하셔야 될 부분까지 체크를 해드렸으니까요. 여러분들 투자 전략에도 좀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컨텐츠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